90살 할머니가 스탠딩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계셨다. 대단한데? 누나 나이는 큰 누나분이 아니야 90세면 누나야. 100세 이상 그냥 항상 만나실 때 얼굴만 보고 아래를 딱 지우세요. 눈을 이렇게 반쯤 가리고 본다는 거구나. 살짝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설이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도착해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어디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돌 상담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죠? 맨 처음? 처음 누구예요? 제 이름이 써 있네요. 가온. 안녕하세요. 저는 준마 빌런즈인데요. 가온이가 100살 이하는 전부 누나라고 해줘서 기가 좀 살긴 했었거든요. 자 일단 아줌마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 이하시면은 누나예요.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0세 미만 누나. 그런데 콘서트나 페스티벌에 가면은 거의 스탠딩이라 무릎도 아프고 응원봉을 흔들면 어깨에 담도 와요. 나이 먹은 걸 실시간으로 느낍니다. 서글퍼요. 그러다가 좌석에 앉아서 보는 공연을 가면 내 나이엔 이게 맞지 싶다가도 또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지루하네요. 액티지 보러 가면 힘든데도 너무 재밌고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라 회춘하는 것 같거든요. 저 몇 살까지 스탠딩 가능할까요? 나중에 무릎 아파서 저만 앉아 있어도 봐주실 건가요? 그거를 봤어요. 그 옛날에 AC/DC 네네. 공연을 한번 했을 때 90세 할머니셨나? 네네. 90살 할머니가 스탠딩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계셨다. 대단한데? 누나 나이는 네. 불과하다. 큰 누나분이 아니야 90세면 누나야. 그게 누나예요. 100세 이상 큰 누나. 90세 누나. 누님이 그 스탠딩에서 AC/DC 밴드분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계셨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고. 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근데 사실 주현 씨가 가장 많이 이렇게 세우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근데 사실 저도 서 있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도 흔들면 아프고요. 네. 다음날 뒷목이 엄청 아파요. 전 매일 무릎이 아파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하루를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 추억은 영원히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너무 힘드시다 싶으면은 그 공연의 절반 정도만 또 이렇게 서 계시고 앉아도 돼요. 네. 발라드 할 때 앉아 계시고 맞아. 나무라지 않을게요. 근데 진짜로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열정이 중요한. 그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지. 맞아.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 이거 못 참겠다 싶으면 일어나시. 맞아요. 이건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정확하죠 그게. 네, 그게 좋습니다. 본인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해결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허허. 안녕하세요. 네. 남자친구 스타일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게 왜 주연이한테? 제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딱 하나 패션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거의 매일 같은 옷만 입어요. 진짜 체감상 복사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어제 본 그 옷이 오늘도 있고 오늘 본 그 옷이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주현인가요? 문제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아깝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지만 솔직히 스타일 조금만 바꿔보면은 훨씬 더 멋있어질 것 같아서 더 답답합니다. 솔직히 얼굴이 너무 귀엽고 제 스타일이라서 더 꾸며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말해도 되는 걸까요? 스타일은 개인 취향이니까 존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연인으로서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건지도 고민입니다. 스타일에 대한 조언은 어디까지가 애정이고 어디부터가 간섭일까요? 와 이거 진짜 주연이한테 딱 안성맞춤. 맞아. 똑같은 분이네 주연이랑. 굉장히 본인의 스타일 확고하신 분인 거죠. 그렇죠. 같은 옷만 입는다. 옷이 몇 벌씩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몇 벌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요? 입고 있는 옷은 몇 벌 있죠? 이거는 다른 색깔로 하나씩. 맞아요. 바지가 똑같은 게 한 4개인가 있을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 잘 보면은 계속 바뀌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디테일이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씩 디테일이 다를 수도 있다. 재질이 달라지고. 맞아. 근데 제가 연인은 아니지만 주연이 동거인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거는 살짝 뭐 간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연이한테 패션에 대해서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워낙 확고하기도 하고 자기의 취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만나실 때 얼굴만 보고 아래를 딱 지우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눈을 이렇게 반쯤 가리고 본다는 거구나. 살짝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주연이를 대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약간 지금 생각나는 꿀팁은
분명 그 남자친구분도 어떤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옷이 있을 거예요. 주현이처럼 막 뽀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편안한 바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충족하는 어떤 예쁜 옷을 선물하는 것도 선물하는 네. 거. 역시 이것만이라도 이것만 입어라 이렇게 근데 저는 모든 뽀글이가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그거는 네. 근데 어느 정도 그 적정을 찾아봐야 그럼요, 되는 서로 것 같아요. 절충하는. 이것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데니까 그러니까요. 접점을 찾는 거에 목표를 두는 거를 주현 씨의 접점은 어디예요? 이미 저쪽까지 왔나요? 맞아요. 좀만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안될 것 같아요. 안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이즈와 동갑인 흔히 말하는 3학년 대학생 빌런즈입니다. 3학년.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인데요. 같은 02년생이지만 어린 나이에 대기업에 취업한 공이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 나이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면접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봐야 할까요? 그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꿀팁까지? 이거는 근데 사실 저보다는 02년생 친구들이 조금 꿀팁을 전수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장르가 달라요. 일단은 운이 좋은 것도 물론이고 그렇죠. 아니면 02년생들 오디션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그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야겠다고 너무 그렇게 압박감을 갖는 것보다 일단 시작을 해보고 거기서 다시 준비를 하거나 시작해도 그 기회를 잡는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생각보다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막 본인을 이렇게 푸시하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너그럽게 일단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한번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약간 열정 있어 보여 하는 걸 다른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찾고 그거에 맞게 가면 또 위에 분들이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것도 맞죠. 취업 후기 막 이런 거 많이 보면 혼자 연습하고 갔는데 어쨌든 앞에 저희를 시험해 주시는 분들 시험에 들게 하시는 연습할 때는 없던 사람들이 그치. 있어서 오는 긴장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정수영이 뭐 인터뷰인가 어디서 말했는데 뭐 연습할 때 앞에 사람 세워 그쵸. 한 적 있다고. 맞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앞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강아지. 이제 시험관님으로 해놓고 연습하는 분도 많더라고. 그러네, 그거 좋네요. 그거는 저는 연습생 때 트레이너 형 누나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쇼케이스나 뭔가 월명평가 전에 그분들을 붙잡고 제 앞에 한 번만 서 계셔달라고 했어요. 저 노래하는 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대요. 그 앞에서 노래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피드백도 바로바로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신감 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감을 만들 수 있죠? 저는 오디션 때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제 다른 오디션을 보고 왔다. 어. 그쪽에서는 결과가 어느 정도 걸린다더라. 이것도 전략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면접장에 가서 저 어제 다른 빨리 데 오는 곳에 뽑았습니다. 이래? 가겠습니다. 그렇죠. 우와. 결과 빨리 오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뭐가 엔진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있어야죠. 자신감에 상응하는 본인의 그 확신. 실력이 그렇죠. 있어야 확신이 그럴 수 있다라는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 저거를 진짜로 실현하시려면 한 곳 붙고 거기 경쟁사로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거. 안 붙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 그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이 중에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라도 좋습니다. 다음은 누구한테 편지가 왔냐면요. 준아 씨에게 왔어요. 네이온. 액티즈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가요? 그게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좋아하는 이유에는 동경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닮아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없는 점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면 자꾸 질투를 하게 됩니다. 티는 안 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것에 제가 부족함을 느낄 때면 너무 작아져요. 자존감을 올리려고 난 퀸이니까 내가 제일 예쁘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낮은 자존감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들통나는 것 같아 또 작아집니다. 좋아하면 생기는 이 질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하면 생기는 질투 있으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좋아하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동경하는 상대인데 갖고 싶다라는 그런 질투 그런 질투, 건강한 질투. 그거는 좀 이해가 된다. 제가 가온 씨의 그 뭐지 똑똑한 지식을 동경했거든요. 그래서 쏙쏙 뽑아 먹었어요.
우주적인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쏙쏙 진짜 맨날 거기다가 옆에다 살짝 라디오 틀듯이 우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뽑아먹고 어느 정도 이제 가산해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졸업했습니다. 근데 가온이가 전략적으로 다 안 푼 거라면 그렇죠. 거짓 정보는 쏙쏙. 틀린 정보를 뽑아보자면 그건 또 예상 못했네. 아 거기까진 몰랐어요. 근데 이건 약간 질투의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저는 질투는 안 해봤지만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동경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 때 나는 오히려 그 동경하는 점을 배우려고 많이 했다. 혹시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잘 질투 안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로 그냥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질투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저랑 안 맞는 단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 질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렵죠. 그 모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되게 나아지려고 하는 그거의 시발점이 됐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되게 건강하신 분 같아요. 네, 질투라는 감정은 사실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나가느냐가 컨트롤할 수 그것이 있는 맞네. 다 부셔버릴 거야 이러지만 않으면 말 않으면 좋은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파이팅. 파이팅. 다음 편지는요. 건일이 형. 건일 씨 얘기 왔어요. 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5살 여자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1.5배속으로 앞서가는데 저만 0.5배속으로 느릿느릿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친구들은 벌써 취업해서 커리어를 쌓고 또 가정을 꾸리며 삶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 기분이라 가끔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덜컥 겁이 납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흘러 20대가 되었고 지금 25살이라는 나이를 처음 살아보는데 사회에서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이니까 직장도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액티즈 멤버들도 연습생 시절이나 데뷔 후에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나아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 오늘도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네. 그 길은 보이는데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사실 이거는 20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30대를 보내 40대를 보내든 뭐든 거기서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혼자 느끼시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게요.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이겨내는 게? 아까 전 사연자분을 비슷하게 천천히 가도 되고 비교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가 좀 큰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면 정말 끝도 없고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35을 생각하거든요. 그때 내가 사회에서 1인분을 할 정도라도 돼도 충분하다. 그렇게 되게 멀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10년 뒤를 보고 계시는 10년 뒤가 되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늦지 않을까. 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21살 때 이게 되게 심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버클리 제가 다닐 때 똑같은 나이인데 아니 심지어 나보다 어린데 진짜 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어가지고 나도 항상 앞서가고 싶은 사람인데 뭔가 나는 전혀 앞서가고 있지 못하고 어쩌면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제이처럼 살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었던 거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었던 건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 자신에 대해 알아갔을 때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 되게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저만의 페이스로 좀 달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남들이 얘기를 할 때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제 페이스와 제 속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페이스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상에 맞추지 말고 나한테 포커싱을 좀 둬서 그거를 천천히라도 조금씩 지켜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마라톤. 그렇죠. 마라톤이라고 마라톤처럼 말하는 거죠. 인생은 마라톤처럼. 네. 그렇죠. 흔히 있는 말이니까. 결승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 달려보는 달려보는 거죠. 거죠. 천천히 주변 풍경도 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사연이 하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수습 딱지를 뗀 26살 신입사원입니다. 정수영이랑 동갑이군요. 어렵게 취업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열정이 너무 넘치는 입사 동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일은 다 끝났는데도 매일 밤 9시까지 자발적으로 남아서 야근을 하고 상사 앞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리액션을 합니다. 업무도 저와 상의 없이 혼자 시작해버리고 나중에 그거 제가 다 해버렸어요 하고 통보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는 있는데 계속 비교되는 기분이 들고 퇴근할 때마다 눈치가 보입니다. 미워하자니 제가 색 좁은 사람 같고 맞춰주자니 숨이 막히는데요. 이런 동기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저는 사실 제가 그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진짜 몰랐어요. 이 사회는 열심히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사실 돌이켜보면 정말 과했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냥 지금 돌이켜봤을 때 이 사연자분이 과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하고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게 저도 사실 연습생 때 그렇게 알려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 물론 저보다 후배지만 이제 키플립의 개훈이라는 친구가 함께 연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많은 고민을 나누면서 지내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다듬어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사연자분이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면 둘이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요, 또 다른 생각도 드는 게 그 사람을 또 굳이 터치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또 그게 아까 말했듯이 또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분은 또 진짜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그게 원래 인생이었던 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업무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분명 이제 각자가 맡은 업무가 있을 거고 팀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해버리는 건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정수가 말했던 것처럼 말을 꺼내서 다음에는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개인적인 업무가 따로 있는 거는 제가 가온 씨가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페이스대로 그 기한에만 늦지만 않으면 사실 각자의 페이스대로 약간 좀 케바케 있긴 해요. 진짜 이 사람도 정말 너무 또 좋게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쉽거든요. 근데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좋게 보여가지고 따분입니다. 또 이렇게 속이 깊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재미있는 고민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트라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파이팅!